일단 제 자기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그냥 직업은 따로 없고 그냥 취미로 리눅스 커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넷데브 서브 시스템에서 컨트리뷰터 활동하고 있다. 뭐 이 정도면 제 자기소개 끝날 것 같고 바로 하겠습니다. 바빠요. 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직관적이에요.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상황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일 서버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일 서버를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을 한다고 하면 패킷이 NIC에 들어오게 됩니다. NIC가 뭐냐면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예요. 여러분이 뭐챗 GPT를 쓰든 뭐 카카오톡을 하든 그리고 NIC 썼다, 백방 썼다 이거 쓴 겁니다. 패킷이 들어와서 NIC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데이터가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중요한 거 한번 더 말할 거예요.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바로 디바이스 메모리로 꽂힙니다. 맞죠? 왜 why? 그게 파일 서버니까 맞잖아요. 그죠? 물론 뭐 메타데이터나 뭐 그런 것들이 더 저장이 되고 약간의 변주가 들어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바뀌지 않은 사실은 뭐냐면 파일 데이터가 그대로 디바이스에 꽂힌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킷 데이터가 NIC에 들어가서 호스트 메모리 카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목적지에 해당하는 디바이스에 꽂힌다. 이겁니다. 이거 딱 보니까 비효율적이에요. 그죠? 여러분이라면 이게 왜 비효율적인지 바로 딱 느낌이 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바이스 메모리 TCP는 어떻게 하고 싶냐. 패킷 데이터가 NIC에 들어오면 어차피 이거 데이터 그대로 들어갈 건데 호스트 메모리 카피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고요.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한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저는 기술 설명하러 왔으니까 들어갈게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앞전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NIC가 페이로드라고 하면 그냥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킷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헤더가 있고 페이로드가 있고 페이로드는 말 그대로 목적, 그 내용물입니다. 컨텐츠 파일 데이터거든요. 그 페이로드는 목적지에 해당하는 디바이스에 바로 꽂히게 되고요. 헤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 위에는 CPU가 쓰긴 했는데 호스트 메모리로 카피가 됩니다. 일반적인 TCP 레이어를 타고 그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의 특장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 호스트 메모리 밴드윗을 줄였다. 고요. 두 번째는 버스의 밴드윗의 그 유세이지를 줄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메모리가 뭐 HBM이나 이런 것도 다 왜 VRAM 그쪽에다 갖다 박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런 것도 너무 느립니다. 호스트 메모리 카피도 느리고 버스에 지금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려가지고 많은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술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밴드윗의 그 부하 로드를 줄일 수 있다고요. 앞에서도 한번 설명이 됐었는데 그냥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NIC가 몇 가지 기술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헤더 스플릿. 말 그대로 헤더랑 페이로드랑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플로우 스티어링. 몰라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기술이 필요하구나. 조금 알면 됩니다. RSS라고 해서 이제 리시브 사이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GPU라고 쓰긴 했는데 뭐 GPU 아니고 목적지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게 DMA 버퍼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디바이스의 메모리를 외부로 노출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페이지풀을 쓰는데 이거는 좀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NIC 설정인데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리더 툴은 헤더 스플릿 그 리더 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NIC를 그 컨트롤하는 그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괜찮고 뭐 실제로 뭐 시스템 콜 매핑이 되는데 이걸 써서 헤더 스플릿을 켜줘야 되고요. 플로우 스티어를 켜주고 이 RSS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목적지에 해당하는 엔티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는 IP랑 뭐 포트 어드레스 같은 것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목적지로 온 데이터를 NIC에 Q 몇 번이나 꽂아줘 라고 직접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 예시에서는 15번을 쓰겠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 TCP 여기 지금은 뭐 생략되어 있는데 뭐 TCP 프로토콜을 쓰고 IP 뭐고 포트 뭐면은 Q15에다가 꽂아라 입니다. 간단하죠. 실제 프로그래밍 하는 그 유저 스페이스 인터페이스 잠깐 살펴볼게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시면 제 발표는 성공입니다. 몰라도 되더라고 사실. 넬링크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써서 이게 뭐 야물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넬링크라는 API를 통해서 NIC와 커널이랑 직접 바인드를 해줘야 됩니다. 방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목적지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는 DMA 버퍼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디바이스 메모리를 외부로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DMA 버퍼를 저희는 받을 수 있고요. 디바이스가 만약에 제공을
그 DMA 버퍼를 가지고 Q에다가 NIC Q죠. NIC Q에 바인드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넷링크 인터페이스 통해서 이 코드에서 하고자 하는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덱스 15가 보이시죠? 쓴 겁니다. 간단하죠? 이런 이 API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시면 뭐 리시브도 쓰고 뭐 리시브 MSG 쓰실 텐데 이 리시브 MSG라고 하는 네트워크 그 시스템 콜을 통해서 시스템 콜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해요. 아무튼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TX, RX가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RX만 설명드릴게요.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더 복잡한 건 RX 파트가 더 복잡해요. TX는 약간 쉬워요. 근데 RX가 좀 더 복잡하고 할 얘기가 많으니까 RX 사이즈를 좀 설명하고 리시브 MSG라고 하는 그 콜을 통해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헤더 데이터는 유저 스페이스로 TCP 콜을 타고 그대로 올라가나 했습니다. 유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 콜을 받는 시점이면 이미 페이로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디바이스 꽂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시브 MSG를 쓰고 소켓 대부mem이라고 전달하는 입장만 추가되고 반복을 도는 게 있는데 컨트롤 메시지 그러니까 진짜 뭐 어떻게 왔느냐 하는 데이터 좀 받는 건데 이거는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컨텐츠는 한 번 더 볼게요. 유저가 받는 그 헤더 데이터가 총 4가지가 있는데 막 진짜 뭐 라우 TCP 헤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데이터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디바이스 메모리로 페이로드 꽂힌 건 알겠어. 아 좋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어디로 얼마나 필요하겠죠. 그 정보들이 유저 스페이스에 넘어온 겁니다. DMA 버퍼 ID라고 하는 것들이 넘어오고요. 이 DMA 버퍼 ID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 소켓을 저희가 바인드하고 리스트하고 열면 그 IP랑 포트랑 해가지고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가 생기는데 거기에 하나만 그 NIC의 Q가 하나만 바인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가 바인드 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느 Q에 어느 DMA 버퍼로 들어온 거야? 라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DMA 버퍼 ID라는 거를 받아서 유니크 ID로 이제 구분하게 되고요. 그 디바이스 메모리가 뭐 좀 커? 거기서 어디로 들어왔는데 가 프레그 옵셋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 그 컨트롤 메시지를 읽는 타이밍에 프레그 옵셋을 읽으면 그 자리로 이제 페이로드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얼마나가 프레그 사이즈가 되고 포크는 앞으로 설명드릴 텐데 그 이거를 반환할 때 다시 그 커널 영역으로 반환을 하기 위해서 그 주요한 유니크한 또 이제 토큰 넘버고요. 이거를 그 쓰고 나서 계속 쓰다 보면 결국에는 그 디바이스 메모리가 보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고 나서 이거 다 처리 끝났어. 다시 비워줘. 나 여기로 패키 또 받고 싶어. 라면 셀프트 옵스라고 하는 셀프트를 통해서 이것도 자주 쓰는 건데 원래 이렇게 안 쓰는데 지금은 인터페이스 이렇게 노출시켰어요.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이 토큰 다 썼으니까 이 영역 커널에 반환해줘. 가 이제 셀프트 옵스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링도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거 사실 반쪽짜리긴 한데 왜 반쪽짜리인지 설명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TCP IP로 통신을 GPU로 한 겁니다. GPU 카피를 떴는데 NIC는 25Gbps/s가 나오는 NIC인데 서버랑 좀 글씨 나갈 수 있는데 읽어드리자면 와 밴드윗이 14Gbps/s밖에 안 나왔어요. 오케이? 사실 더 나올 수 있긴 해요. 왜인지 설명드릴게요. 근데 디바이스명을 TCP를 쓰게 되면 밴드윗이 뭐 그 받는 쪽은 21기가, 보내는 쪽은 뭐 23기가 정도. 거의 라인 레이트 쳤다. 라인 레이트 설명 좀 애매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NIC가 원래 보여주고 싶었던 본디의 성능을 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메모리 밴드윗에 대한 로드를 줄이고 PCI 그 버스 인터페이스의 밴드를 줄인다가 이제 좀 메인 아이디어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호스트 메모리 카피에 대한 그 밴드윗을 본 거예요. 지금 거의 한 3분의 1? 뭐 이렇게 차이 나는데 실제로 더 차이 나는 게 맞아요. 디바이스 메모리 TC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도 썼고 여기는 한 15, 9 뭐 이렇게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근데 디바이스 메모리 TCP는 유저에 있는 영역을 아예 안 써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다시피 헤더 데이터는 여전히 유저 스페이스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모리 밴드를 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거 퍼프로 이렇게 프로파일링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왜인지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여기까지긴 한데 그 잠깐 방금 전에 했던 걸 조금 더 부연을 말씀드리자면 엄밀하게 말하면 부하가 걸리는 거를 확인합니다. 근데 사실은 D램이 무진장 빨라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컴퓨팅 환경을 쓰면 D램에 있는 밴드위드를 다 컨슘하는 게
어린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무슨 상황인데 왜 느려졌냐? 이거는 결국에 유저 스페이스로 패킷 데이터를 빨아올린 호스트 메모리 카피가 떴죠. 그걸 다시 디바이스 메모리로 내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직렬화되어 있어서 느린 거지. 그 작업을 병렬 처리로 쳤다? 그러면 어차피 병목에 걸리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라인에이트 근사하게 나오긴 할 거예요. 물론 이게 병목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 상황에서 보고 싶은 병목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질문을 좀 더 받고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어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냥 Q&A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 카메라 메모리에서 카메라의 영상을 바로 옛날 집중으로 반응으로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적지에 해당하는 디바이스가 그 DMA 버퍼 인터페이스가 노출시킬 수 있다면 무조건 됩니다. 근데 약간 제약이 있는 게 이게 P2P DMA라는 걸 써야 돼가지고 그 디바이스가 이거 약간 PCI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긴 한데 그 홈을 좀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링크나 이런 게 타가지고 되게 계층이 멀어진다 하면은 반쪽짜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바이스 보면 TCP 최근에 올라온 패치 중에서 그럼 홈 카운트 무시하고 PCI 상에서 거리를 약간 무시하고 쓸 수 있긴 한데 진짜 그 목적에 맞게 쓰려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리적으로 PCI 스위치 근사하게 해서 P2P DMA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좀 더 그 원활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네. 질문 더 있을까요? IOMMU는 처리가 필요한가요? SMM이나 이런 그래도 DMA 버프가 XMM으로 익스포트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패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데 IOMMU 무조건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그런 환경을 최대한 안 타게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패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IOMMU를 통해서 PCI 익스프레스 타고 움직인다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또 질문 있을까요? 저기 카톡에 질문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그 처음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헤더 데이터 스플릿 동작 방식 관련해 페이로드가 없는 TCP 세그먼트가 들어오면 버퍼 선택이 어떻게 되나요? 오, 좋은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재밌다.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세그먼트 오프로딩과 TCP 옵션 등이 있는 패킷에서도 잘 동작하나요? 와. 좋은데요? 진짜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 좀 철저하게 해봤어야 했는데, 이게 스택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 테스트는 못 해봤네요. 저는 잘 이해 못하지만 좋은 질문인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저 정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음 질문. 유저가 헤더 받을 때 페이로드가 이미 디바이스에 저장이 돼 있다면 보안에 치명적이지 않나요? 또한 해당 페이로드를 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버린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거의 명시해줘야 될 거긴 합니다. 센스가 없어서 반환을 쳐야지 되는 것 같고 보안 문제는 저도 계속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PCI로 동시하는 게 그 뭐 ACS라고 해가지고 뭐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도 얘기가 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안 보고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도 약간 보안적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다음 질문. 페이로드의 시작점이 P2P DMA 할 때 얼라이먼트가 장치별로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제 그 타겟 디바이스랑 이제 또 호스트 메모리랑 둘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그래놀리티랑 이런 게 다르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호스트 메모리에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페이지 풀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 그 라인으로 맞추겠다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NIOV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페이지 그 원래는 페이지 사이즈로 그거를 정렬을 시켜가지고 받았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조차 없이 그대로 받으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라이먼트
구성 없이 원래는 그래서 끊어져서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붙어 있어도 실제로 유저 스페이스에서 노출되어 있는 거는 끊어져 있습니다. 프레임 사이즈나 오프셋이 멀어져 있거나 벌어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도 있다.